매일같이 삶이 퍽퍽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져 있다고 또 올해도 뭐 지난해와 별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희망 그리고 기적이 살아있습니다. 오늘 저희 세 기자의 특종을 보시면서 반짝반짝 기적 같은 해로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슴을 울리는 위대한 기적 19, 18회부터 공개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을 안겨준 천사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2번이나 무사히 태어났어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미국의 텍사스 한 아동병원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이 기적적인 출산 스토리는 엄마 마가렛 부모가 린리를 가진 임신 16주차 때 일어났습니다. 태아가 지금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천미부 기형종이라는 건데 꼬리뼈에서 발견되는 종양입니다. 3만 5천 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는 이 희귀 종양은요, 태아의 혈액 흐름을 막고 심할 경우엔 종양이 태아만큼이나 커져서 태아 체내의 피를 다 흡수할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과 산모는 고심 끝에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출산 전에 종양 제거 수술을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지난해 3월 산모의 자궁을 열어서 아직 24주밖에 안 된 태아를 꺼낸 뒤에 꼬리뼈에 있던 종양을 제거합니다. 여기 종양 덩어리였어. 다시 태아를 자궁에 넣었습니다. 자칫 태아는 물론 산모의 목숨까지 장담 못할 정도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이 대수술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의료진은 결국 성공적으로 봉합 수술을 해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했다고 하고요.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 6월 6일 약 2.4kg의 몸무게로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 린리는 2번째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건강한 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거의 사상 초유의 수술로 2번이나 무사히 태어나 출산의 기적을 보인 아기가 있다면 생명 유지 장치를 떼기 일보 직전 죽음의 문턱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보여준 아기도 있습니다. 2016년 9월 1살 된 마르와는 알 수 없는 증세가 계속돼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요. 병원에서도 마르와의 증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체불명의 뇌손상 바이러스가 마르와의 몸에 퍼지는 것을 막고 치료 중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약물로 인위적인 혼수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2달간 계속된 치료에도 마르와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의료진 측에선 만약 마르와가 눈을 뜨더라도 스스로 먹거나 걷는 일은 물론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쉬기도 힘들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르와의 부모님은 쉽게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지만 말이죠. 고통받는 딸을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장치를 떼기 전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마르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던 그때 마르와, 마르와, 몇 개월간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마르와가 마르와, 기적적으로 눈을 마르와. 뜬 겁니다. 마르와. 아기기기기기기 어마마. 눈물이 맺힌 눈으로 마르와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아빠와 마르와. 눈을 마주했습니다. 다시 희망의 끈을 잡은 아빠. 딸인의 목소리에 반응을 보입니다. 때때로 웃기도 하지요. 매일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는 계속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런 소식 들을 때마다 남일 같지 않은 게 제가 약간 태어날 때 약간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아, 진짜? 사람이거든요. 저는 탯줄이 목에 감긴 아이고. 상태로 그 케이스 있어. 예, 그래갖고 한 반쯤 질식이 된 상태로 태어나가지고요. 가끔 부모님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정말 그 선물 같은 삶을 살게 됐으니까 그렇지. 앞으로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진짜 착하게 살라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서 그런지 저런 소식 들으면 정말 진짜 좀 제일 같아요. 남 얘기 같죠? 네, 진짜 응원을 보내게 되네. 네. 마르와. 릴리와 마르와의 건강한 삶을 기원하겠습니다. 가족을 구하라. 작은 영웅들의 기적. 2014년 여름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로건 카운티에는 강력한 천둥 번개와 강풍을 동반한 그야말로 살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웃들은 갑작스러운 재난을 피하기 위해 다 같이 집 앞 현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거센 폭풍으로 정원에 있던 큰 나무 한 그루가 현관 쪽을 덮치면서 순식간에 거대한 나무 몸통 아래 완전히 깔려버리고 맙니다. 아이고. 자, 이때 같은 시각 집안에 있던 그레고리 반스의 어린 두 자녀는 아빠의 비명 소리를 듣고 황급히 나가보려 했지만요. 쓰러진 나무가 현관문을 막아 밖으로 나가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없는 일촉즉발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곧바로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는데요. 자, 어찌된 일인지 신호음 연결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 그때 10살짜리 딸 브리아나는 희망의 신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휴대전화의 와이파이 신호였는데요. 어. SOS 메시지를 휴대폰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아유 똘똘해라. fire porch and my dad's almost dead. We need an ambulance, please. Please. 자, 과연 이 꼬마의 간절한 구조 요청은 어떻게 됐을까요? Yellow house. 정말 기적적으로 브리아나의 간절한 요청은 한 얼굴책 유저에게 전달이 됐고요. 곧바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이 도착해 브리아나의 아빠와 이웃들을 구조해서 무사히 모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이파이 하나가 네, 정말 그 신호가 하나 잡힌 게 세상에. 목숨을 구한 거죠. 이후 로건 카운티 지역의 소방서 서장은요. 나는 그 아이가 자신이 얼마나 기적 같은 훌륭한 일을 해내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했고요. ABCD 뉴스에도 소개가 되면서 훈훈한 감동과 놀라움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기특하네요. 대단하다. 굿땡어스로 엄마 찾아 산말리. 눈매와 웃는 모습까지 똑 닮은 이 엄마와 아들. 그런데 이 모자가 함께 이 사진을 찍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986년 인도 중부 칸드와시의 기차역에서 열차 청소부인 형을 찾기 위해 멈춰있는 열차에 올라탔다가 그만 기차 안에서 골아 떨어지고만 5살 소년 사루. 그런데 이 잠이 그만 소년 사루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맙니다. 잠에서 깼을 때 형은 보이지 않았고요. 자신이 인도의 콜카타역에 도착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참고로 이 콜카타는요. 빈민가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당연히 말도 통하지 않고 게다가 고향 마을 이름도 몰랐던 5살 소년 사루는 콜카타역 일대를 떠돌며 불황화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정말 숱한 고비를 겪다 결국은 보육원에 가게 됐고 이듬해 호주 남부의 태즈메이니아 섬에 사는 브라이얼리 씨 부부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외국으로 갔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 어느덧 성장해 어엿한 대학생이 된 사루.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헤어진 가족 또 뿌리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고향 마을의 모습, 가족의 얼굴은 생생히 기억이 났지만 정작 자신이 살던 곳의 지명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루. 진짜. 그런데요, 한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한 시간이 약 14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005년 6월 세계 곳곳의 지형과 건물을 그대로 실제로 보여주는 굿땡어스 서비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 그때부터 사루는 굿땡어스를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86년 당시 열차 속도와 14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계산해서 콜카타역에서 반경 1200km 떨어진 곳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마침내 4년간의 무한 클릭 반복을 통해서 2011년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고향 마을 칸드와라는 곳을 찾게 됩니다. 야, 진짜 와. 굿땡어스를 통해 어린 시절 자주 놀러 가곤 했던 폭포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어릴 때 보던 그 폭포.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곧바로 사루는 칸드와로 갔습니다. 가네스탈라의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발견하고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물어 가족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때 사루를 본 이웃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당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올게요. 라며 사루의 어머니를 모셔왔는데요. 25년 만에 만난 엄마를 본 사루는 단박에 어머니! 라고 불렀습니다. 알고 보니 사루의 어머니께서 언젠가 아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걸고 아들을 만나는 순간만을 기다리며 그 근처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정말 기적이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 기적 같은 모자의 상봉 얘기는요. 올 2월 라이언이라는 영화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 굿땡어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고향을 찾은 것도 감동입니다만 혹시 몰라서 그 근처를 계속 25년 동안 사셨던 어머니의 그 마음이 저는 더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돌아올까 봐.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아하이. 할머니 기적 1,000원어치 주세요. 춘천 근화동에 위치한 1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꽃돼지 분식집은 무려 32년간 한 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오랜 세월 동안 춘천 시민의 추억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이기용 할머니는 혹여 어려운 이웃들이 떡볶이 값이 부담이 될까 싶어 수십 년째 낮은 가격을 고수하는 탓에 재료비나 가스비 등을 제외하면 가게 월세 10만 원도 못 내서 매달 지급되는 30만 원가량의 생활보호지원금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남지도 않는 떡볶이 장사를 몸도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계속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가슴 사무치게 그리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간 남편을 대신해 든든하게 어머니 곁을 지켰던 아들은 10년 전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묻은 아들 생각을 조금이라도 떨쳐내기 위해서 이를 놓지 않았고요. 눈 감기 전까지 떡볶이를 만드는 게 할머니의 작은 바람이셨다는데요. 하지만 할머니의 바람이 무색하게도 2014년 3월쯤 도시 재개발로 인해 꽃돼지 분식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폐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춘천에서 일명 꽃돼지 분식 되살리기 프로젝트가 펼쳐진 것이죠. SNS 얼굴책 춘천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떡볶이를 먹은 손님들이 작은 정성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할머니의 꽃돼지 분식이 강제로 재오픈까지 하게 됐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냐면요. 콧물 찔찔 흘릴 때부터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성인이 됐으니 우리가 도와드릴 차례지. 바로 어린 시절 단돈 500원, 1,000원만으로 배부르게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었던 청년 단골들이요. 할머니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나선 건데요. 모아진 성금으로 먼저 원래 있던 가게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었고요. 고사리 손으로 포크를 집던 철수는 이제 커서 페인트 붓을 잡고 이 분식집의 마스코트인 꽃돼지 벽화로 알록달록 가게를 꾸밉니다. 어묵꼬치를 집던 명수는 손글씨로 정성스레 분식집 메뉴판을 만들었습니다. 또 할머니 분식집에 재료를 대주시던 사장님께서는 꽃돼지 분식 간판까지 후원을 해주셨다고 하는군요. 자, 그렇게 단골 손님들의 따뜻한 정성과 기적이 모아져서 반년 만에 다시 이웃들 곁으로 돌아온 꽃돼지 분식의 오픈 첫날, 이기용 할머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북받치셔서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어김없이 문을 열 준비를 하시는 꽃돼지 분식의 이기용 할머니. 오래도록 출출한 이들의 든든한 쉼터이자 버팀목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자신을 괴롭히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기적을 꿈꾸시나요? 여기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자, 6살 때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신의 70%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화상을 입은 테리 맥카시. 아이고 저런. 그는 약 1년간 피부 이식을 포함해 약 60건에 달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이런 육체적 고통만큼 그를 힘들게 했던 것, 바로 주변 친구들의 놀림과 멸시였습니다. 자, 그렇게 마음의 상처는 점점 커져만 갔고 세상과 단절되어 가고 있던 맥카시. 그러다 2011년 10월 그의 나이 25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과거를 받아들여야만 해. 이제 내 상처에 정면으로 맞서보자. 그리고 그때 그는 한 가지 중대한 결심을 하는데요. 화재로 인해 평생 트라우마를 겪었던 그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 불길을 잡는 소방관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이런 결심 후 스스로 워싱턴 소방서에 지원한 그는 12주간의 소방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사고 이후 처음으로 화재에 다시 직면하게 된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불은 나를 통제하지 못해. 왜? 두려움이 내 삶을 이끌어야 하지. 그렇게 다행히도 메카시는 점차 불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지역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멋지다. 자, 그렇게 2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한 뒤 지금은 한 단체와 협력해 화상당한 아이들의 치료를 돕고 있는 메카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과 장애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된 건데요. 자, 이런 메카시의 꿈은 화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자신만의 재단을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진심이 만든 사랑의 기적. 북아일랜드 출신의 셰넌 로크는 17살 때부터 뇌전증을 앓기 시작을 했습니다. 흔히 간질이라고 불리는 병이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발작 증세로 친구도 자신감도 잃은 셰넌은 언제 또 발작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더욱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하루 종일 그녀의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유일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리트리버종 반려견 포피였습니다. 자,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이제 침대에 누워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둘인데요. 그런데 편안히 누워있던 셰넌이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셰넌의 주위에서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던 포피는 그런 그녀의 행동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요. 오히려 침착하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핥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뇌전증 환자들의 경우는 발작으로 인한 과도한 침 분비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자칫 질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포피는 마치 교육이라도 받은 듯이 셰넌의 입주 위에 묻은 침을 닦아서 그녀가 질식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더 놀라운 점은요. 셔넌은 자신이 곧 발작을 일으킬 것이라는 걸 알았는데요. 그 이유는 포피가 셔넌에게만 하는 아주 특별한 애정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코나 앞발로 셔넌의 무릎을 밀거나 누르는 겁니다. 놀랍게도 셔넌의 발작 증세를 미리 감지해서 약 15분에서 20분 전에 미리 신호를 주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거 가능해요? 미리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톡톡 쳐가지고. 대단하다. 셔넌은 이런 포피 덕분에 위기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생명의 은인 같은 포피와 함께하면서부터 잃었던 자신감 또 미소를 되찾은 셔넌.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포피는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애가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라고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우정이 만든 감동적인 이야기. 기적보다 놀라운 진심은 늘 통하게 마련입니다. (2017년) 새해 누군가에게 기적 같은 일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21일 미국 뉴잉글랜드의 코네티컷주에 살고 있는 대학생 케이시 피셔는 학교에 가기 전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려고 도넛 가게에 들어선 후 한 명의 노숙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 노숙자를 그냥 못 본 척할 수 없었던 케이시. 커피랑 베이글 하나씩 더 주세요. 자신의 것과 함께 노숙자를 위한 음식도 같이 주문했고요. 그렇게 한 테이블에 앉게 된 두 사람. 그동안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또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던 노숙자 크리스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일이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절을 베풀어준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요. 케이시 역시 그런 그의 말을 열심히 들어줬습니다. 그러다 수업 시간이 다가와서 작별 인사를 건넨 케이시. 그런데 갑자기 크리스가 구겨진 영수증에 급하게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가 떠난 후 고깃고깃한 종이를 펼쳐본 케이시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난 오늘 자살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이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날 우연히 케이시를 만나 마음을 돌이키게 된 크리스. 이처럼 우리가 건넨 말 한마디, 아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기적처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그 상대는 어쩌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그냥 지나치는 바로 그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구급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크리스 트로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방서에서 열심히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때 긴급하게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긴급 출동! 긴급 출동! 데이나 포인트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교통사고 발생! 사고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SUV 차량이 충돌한 건데요. 트럭과의 충돌이 심했던 탓에 SUV 차량은 종이처럼 구겨졌고요. 겨우 목숨을 구한 차량 운전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안타깝게도 발가락 2개를 절단하고 약 한 달 반가량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구급 요원 크리스는 일과를 마친 어느 날 자신이 구한 운전자의 이름도 몰랐지만 문득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지 궁금해 운전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에게서 그 운전자의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가 구한 운전자의 이름은 마이클 셔넌. 그런데 크리스는 왜 마이클의 이름을 듣는 순간 놀랐을까요? 시간은 거꾸로 흘러 과거로 돌아갑니다. 크리스가 마이클을 구한 2011년에서 무려 30년 전인 1981년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응애 하고 태어난 크리스. 몸무게가 겨우 1.45kg밖에 나가지 않는 미숙아로요. 크리스가 살 수 있었던 확률은 50%. 당시 담당 소아과 의사는 미숙아 크리스를 살리기 위해 24시간 아기의 곁을 지키며 상태를 체크했고요. 담당 의사의 노력과 정성으로 크리스는 다행히 건강히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크리스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그 담당 의사가 바로 한 달 전 불타는 차 안에서 그가 구해낸 마이클 셔넌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나를 구해준 사람을 30년의 시간이 지나 거꾸로 내가 구하게 된 거죠. 웬일이야. 정말 신기한 인연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암 환자 돕기 캠페인에 나란히 동참해 환자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의미로 머리를 삭발했고요. 12,000달러, 우리 돈 약 1,435만 원을 모금해 전액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영화 같은 얘기네요. 내용이. 정말 영화지 않나요? 예. 네.